21대 국회에 대해서 우려가 좀 큽니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악의 국회라는 게 왜 최악의 국회냐고 하면 결국은 끊임없이 싸우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1+4라는 아주 기형적인 형태를 통해서 협상이라기보다 대화라기보다 무리하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관철시켰던 국회여서 그게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이번은 그러면 사실 그런 관점에서는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합친다고 하니까요. 그럼 거의 한 180석 되는 사상 초유의 거대 여당이 탄생하는 셈이어서 대화 없이 그냥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일 수 있는 힘까지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야당 입장에서는 기댈 데가 국민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더 좋은 대안을 내서 끊임없이 정부 여당을 국민들 입장에서 견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포인트이겠습니다, 사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전제 조건이 항상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메시지가 아무리 옳은 말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말하는 사람이 좀 신뢰가 떨어지면 아예 그 말 자체를 듣지 않는 것처럼 지금도 야당이 제대로 정책 대안으로 건설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도 스스로에 대한 처절한 자기 평가 내지는 반성, 그래서 다시 국민들께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만드는 그 노력이 없이는 아무리 정책적으로 좋은 대안을 내세운들 그게 제대로 견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21대가 지난 국회보다 더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으로선. 그 집권 후반기가 되니까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웠던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또는 예외 없는 52시간제라든지 또는 그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밀어붙였는데 집권 초기에는 그게 효과가 제대로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지만 이제 아마 점점 그 효과가 국민들께 체감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야당에서는 제대로 또 견제도 못하고 한다면 그러면 국회에 대한 실망감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경쟁이라고 하면 우리 내부의 우리끼리가 아니고 다른 국가와의 경쟁이거든요. 글로벌 세상에서 미래를 향해서 얼마나 빨리 앞서가고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는 계속 뒤처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국회인데 국회까지도 그걸 견제하지 못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우리는 그냥 폭주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그게 제일 우려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선은 이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분석부터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장기적인 상황이죠. 굉장히 오래 경제적인 타격이 있고 국가 재정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 앞으로도 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그거는 아마 다들 동의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가 재정을 앞으로도 투여할 일이 많은데 처음부터 전 국민으로 해서 계속 전 국민들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긴급한 상황에 가장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부터 우선 도와드리는 일을 재난구호기금이라는 게 재난에 빠진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우리 장기 재정 계획 하에서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근데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요, 보시면 보편적인으로 접근하면 전부 다 주고 무슨 기부 이야기를 안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선별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딱 이렇게 구분해서 저 지금 당장 시급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접근 방식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서 저 민심을 얻고 실제로는 실제로 보면 이거는 선별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대1 구도면 무조건 여당이 이긴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미래통합당 지지자분들이 저 1대1 구도면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저 중도적인 유권자분들의 특성은 그 지금 현 상황에서 어느 쪽이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저 좋은 대안을 내놓는가,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좀 신뢰할 만한가, 또는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뭐라고 합니까? 차악인가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결정을 유보하고 계속 열심히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선택지에서 지워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중도 유권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걸 아마 미래통합당에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제가 다른 당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빨리 수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아까 이번에 그래도 뭐 40% 정도가 지금 뭐 제1야당 지지했다고 하지만 그게 지역구입니다. 저희가 후보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또 다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제1야당 지지자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잘못된 분석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례대표 투표율이 어떤지를 보시고, 그리고 또 거기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제대로 정말 흔쾌하게 찍었는지 또는 할 수 없이 찍었는지 여러 가지 성향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지금은 필요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분석들을 할 겁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그 당시에 뭐라고 합니까?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또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는 많은 국민들이 야권표 분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고 저희들의 경쟁 무대를 그래도 비례대표 투표에서 거대 양당과 경쟁하는 구도, 거기서는 뭐 4표라든지 또는 누구 표를 나눈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정정당당하게 대결하고 심판받으려고 저희들이 시작한 거입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워낙에 그러다 보니까 선거운동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요. 현수막 하나 못 걸고, 사실 그런 것도 참 어폐가 있는데 지역구에 현수막 걸 수도 없고,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전국 다니면서 연설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언론에서 뭐 기사나 동영상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택했던 게 국토 종주를 하면서 저희들 존재를 끊임없이 선거 기간 동안 알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0번이니까 예전에 3번이면 그래도 쉽게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그 선택권에 있는데 10번이면 일부러 찾아서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주의 깊게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들어가서 찍는 거랑 편하게
1, 2, 3번 내 선택지가 있는 거랑은 많이 다르고요. 또 창당 2달도 안 됐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저 국민의당이 과연 저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그런 여러 가지 뭐 열악한 상황에서 그 치른 선거였습니다. 예, 뭔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새로운 데 도전했다기보다 그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저 그 일을 계속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의사로서 열심히 살면서 제 의학 연구를 위해서 컴퓨터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 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그 백신을 만들게 되고 둘을 병행하다가 도저히 둘 다 할 수 없고 하나만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선택한 거죠, 제가. 의사는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많이 계시지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은 그때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 일에 전념하자. 그리고 열심히 또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가 탄탄한 기반에 올라갔을 때 그때 또 주위에 다른 벤처기업들 힘든 그런 기업들 많이 생기고 젊은이들도 막 방황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 도와드리는 게 더 뜻깊겠다 생각해서 그동안에 제가 기업 경영하면서 가졌던 경험들 활용해서 그분들 도와드리려고 또 교수를 했고, 그다음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정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그 마음에 들어하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 정치가 뭐가 문제길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망하시는가. 저는 그때 3가지로 본 거죠. 그 첫 번째가 사익 추구하는 정치 때문에 너무 실망을 많이 하시고, 원래 정치가 공익을 위한 봉사이어야 되는데 사익 추구 정치에 실망하시고, 그다음 2번째로는 그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그냥 팝을 나눠서 싸우는 정치, 그러니까 진영 정치죠. 그래서 실용 정치가 아니라 진영 정치라는데 사람들이 그 실망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우리 정치가 가진 그 국가주의적인 시각, 그냥 정치가 사회 전 분야의 왕으로 군림하는, 그래서 무조건 다 결정하고 따라오라고만 하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제1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야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자유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국가주의적인 시각으로 자유를 빼앗거든요, 사람들. 기업의 자유도 빼앗고 자율성도 빼앗고. 그러면 도전하지 않고 경제도 제대로 다시 이렇게 계기를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그 3가지를 고치려고 정치를 시작한 거죠, 저도.